이번 시간에는 11번부터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당연하죠. 음반과 음반에 수록된 해설책자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거래이다. 네, 왜 그러냐면 주된 거래가 음반이기 때문에 음반에다가 해설책자를 공급한다고 해서 음반은 과세고 책은 면세 이렇게 따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주된 거래에 종속된 것은 주된 거래에 따른다. 광고 선전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광고 선전물은 재화의 공급이다. 광고 선전물 돌리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공급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작업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그렇죠?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이런 것은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번이 옳지 않고,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스마트폰을 수입했으면 과세죠. 이건 부가가치세 붙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거 컨설팅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용역의 제공이죠. 과세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기가 생산한 소형 승용차를 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이거는 과세가 되죠. 우리가 자기가 생산한 소형 승용차를 이건 직원의 업무용으로 쓰는 건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물납했다. 조세물납은 과세 거래가 아니다 해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용역의 공급 시기 옳지 않은 거, 수출 재화는 선적일이죠. 맞았고,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일이죠. 맞았고, 단기 할부 판매는 이게 아니죠. 인도하는 때죠. 인도하는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공급 시기는 장기 할부 판매죠. 장기 할부 판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다음 14번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한 때가 공급 시기 맞고,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은 위탁 가공무역의 수출은 그 현지에서 판매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맞았죠.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았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틀렸네. 가공이 완료됐다고 해서 공급이 아니죠. 이거는 틀렸다. 가공을 완료해가지고 인도되는 때죠. 이것은 인도되는 때.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은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와 공급 장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맞았죠?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이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틀렸습니다. 상품권이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아니라 현물이 인도돼야죠. 현물이. 상품권의 인도는 부가세가 안 붙어요. 공급 시기를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네. 다음 문제는 이제 영세율과 면세 쪽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항목은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면세가 아닐까요? 자동차 대여, 그 다음에 국가의 무상 공급, 국민주택 건설, 축산위생관리법상의 가축의 진료. 면세 아닌 거 하나 있죠? 예, 1번. 다음에 우리나라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닌 것은 면세가 아닌 것도 찾아볼까요? 4번이죠. 프로농구는 과세입니다. 아마추어 운동 입장권은 면세예요. 그러나 프로 경기 게임 입장권은 과세.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면 연탄과 무연탄 요거 면세고, 시내버스 운송은 면세죠. 시내버스도.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신문사의 광고도 과세입니다. 그래서 두 개만 더 해야 되겠네요. 3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면 중국산 콩 면세로 봐야 되고, 고속철도는 과세, 수집용 우표는 과세, 도서 대여 면세. 그래서 17만 원이 답이 되겠군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 공급 면세, 또 국민주택의 공급 면세, 수돗물 면세. 착화탄이라는 게 뭐냐면 번개탄이거든요. 번개탄은 과세예요. 예. 연탄이 면세입니다. 네, 연탄, 무연탄, 연탄 면세. 이제 착화탄은 과세. 그래서 가나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모두 고르면 미가공 국내산 식료품 면세네요. 미가공 비식용 외국산 식료품 과세죠. 비식용은, 외국산은. 우등고수 과세, 토지는 면세, 박물관 입장은 면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라마가 2번에 있군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 맞았습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우리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영세율 제도가 아니라 면세 제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다음 8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닌 것은 중개무역 방식에 의해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고 양도한다. 이거 수출로 봐야죠. 영세율. 다음 수출업자가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이 아니죠.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그 수출품이 영세율인 것이지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를 영세율 적용하는 건 아니죠. 다음에 9번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은 영세율이 아닌 걸 또 찾는 거죠. 자, 수출품 생산업자가 대행 위탁 수출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죠. 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도 영세율.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도 영세율.
사업자가 외국의 거래업체에 증여하기 위하여 견본품? 견본품은 견본품은 이거 말이죠. 영세율 적용이 아니에요. 이건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신고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견본품 주는 건 그냥 거래로 보지 않는다. 즉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음 10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면세제도는 원칙적으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틀렸죠? 옳은 것 찾으라고 그랬군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영세율입니다. 다음에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잘못됐죠. 면세 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에 면세는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맞췄네요. 4번 맞았고.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맞았죠? 공급받는다는 건 산다는 거죠. 부가가치세 부담하죠. 바뀌었나요? 어디? 맞아요. 그렇구나. 바뀌게 설명했네요. 틀렸습니다. 네. 그렇죠. 영세율이 역진성이 아니죠. 면세가 역진성입니다. 4번은 틀렸어요. 다음에 4번.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만 공급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해야 됩니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부수되는 것은 주된 재화에 포함된 것으로 봐서 면세냐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음반을 파는데 음반에 대한 설명서 책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자는 과세다 그랬죠. 음반 때문에 만들어진 책이 있고. 근데 반대로 책을 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CD 음반을 만약에 넣었다면 그 CD는 과세냐? 그건 면세다. 주된 재화가 책이니까. 주된 재화가 책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백과사전 같은 거,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발행을 하지, 실물로 안 만들어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백과사전을 만든다. 근데 백과사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CD로 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같이 부록으로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CD는 원래 과세재화지만 책의 주된 재화가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면세로 보는 거예요. 나라가 답이 되겠네요. 나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친구는 누구냐? 자, 철수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돼. 맞아.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야. 내국법인이 미국에 제공하는 거. 영세율이죠. 다음, 영세율은 결국 매입세액이 환급되므로 완전 면세야. 이 근처 도서관 입장료도 영세율이 적용돼서 저렴한 거야. 민정이는 틀렸네요. 도서관 입장료는 면세이기 때문에 저렴하다. 이렇게 말해야죠. 4번이 틀렸다. 다음,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매출 할인은 포함하면 안 되죠. 빼야 되죠.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된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빼야 되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료나 운송보험료는 포함해야 되죠.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것은 모두가 다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3번이 포함되는 것. 다음 2번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맞았죠.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았다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할부 판매 및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게 틀렸군요. 자, 할부 판매는 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보는 게 맞지만 이 장기 할부 판매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 표준으로 봐야 돼요. 과세 표준이 몇 개로 쪼개진다 이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틀린 거, 옳지 않은 거죠. 다음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출에 대한 대가를 외국 통화로 받고 공급 시기 도래전에 전액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네, 맞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 보조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맞고.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는다가 뭐가 있었죠? 장려금, 하자보증금, 대손금, 대손. 그래서 장대하였죠. 그래서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은 공제하지 않아야 된다. 공제하지 않아야 되는 거 맞았다. 3번. 아니. 옳지 않은 걸 찾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옳지 않은 걸 아직 못 찾은가요, 우리가? 자, 그러면 4번.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는 안 되죠. 수도요금 납부 대행하는 것을 과세 표준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다. 4번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느 것이냐?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포함을 안 시켜야죠.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은 포함해야 되죠. 이자는 포함하지만 연체이자는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5번.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 사업자가 용기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서 받는 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네? 장려금 공제하지 않는다. 맞죠? 다음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네.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것은 다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다음 6번. 다음은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네.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얼마냐 하니까 이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겠죠. 현금 판매 30만 원 과세 표준이죠. 근데 가로 속에 뭐가 있어요? 대금의 조기 결제로 인한 할인액 3만 원이 차감되어 있지 않다. 빼야지. 3만 원.
이건 빼줘야 돼요. 그러면 27만 원만 과세 표준. 다음 과세 사업용 부동산 처분액 100만 원. 내역은 토지가 200만 원이고 건물이 8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은 과세지만 토지는 면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80만 원만 과세 표준이 돼야 된다. 그러면 80에다가 27만 원을 더하면 107만 원. 1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다음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인도전에 파손된 원재료다. 안 되죠. 공급가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아니죠. 다음 장기 외상 매출금의 할부 이자는 과세 표준에 넣는 거죠. 예, 공급가액이다. 또 제품의 외상 판매 가액에 포함된 운송비? 외상 판매 가액에 포함됐다. 그러니까 이거 과세 표준이지. 예, 그래서 다라 4번이 답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제1기 애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0일의 거래 내역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냐? 상품 매출의 과세 표준 잡고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 장려품 과세 표준, 수출액도 과세 표준, 토지는 면세니까 아니고, 그래서 1억 8천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9번은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아닌 거. 네. 거래처 증정 목적으로 시계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이니까 불공. 직원 회식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건 공제받아야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 4번은 공제 못 받는 거죠. 다음은 10번.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어느 것인가? 택시를 이용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신용카드 매출점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예.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나요? 예. 예. 택시 신용카드 예, 결제된 금액 요거 예, 부가세 안 돼요. 다음 제품 운반용 트럭을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 이건 공제해주죠.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유류대금과 관련된 매입세 이거 공제 안 해주죠. 다음 대표이사의 개인 주택의 수리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 안 해줍니다. 다음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어느 것인가 그랬습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어느 것인가? 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죠. 다음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못 받죠. 과세 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 비용 이건 공제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공제 못 받죠? 그래서 아까 1번에 있는 철거 비용은 건물 철거 비용이지만 이거는 건물을 지으려고 그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토지를 취득할 때 필요 없는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를 살 때 필요 없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토지의 취득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철거 비용이 매입세액이 공제를 못 받는 거지만 이 3번의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를 산 것이 아니라 원래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철거니까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냐? 사무용 소모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아야죠. 거래처 증정 선물 세트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니까 안 되고 수입 원자재 관련 매입세액 네, 수입 원자재 네, 매입세액도 공제해 주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수입을 했던 국내에서 샀던 매입세액은 해 줍니다. 그래서 780만 원이 합의되죠. 다음 13번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냐? 네,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비용 관련 매입세액이다. 업무 무관하면은 안 되죠. 네. 다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안 되고 건물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되죠. 다음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원재료 매입 관련 공통매입세액이다. 그러면 이건 안분 계산해야 되죠. 공제 가능한 것은 과세사업 것만 공제가 되니까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 공급가액은 200만 원과 300만 원이다. 그러면 과세사업이 200이고 면세가 300이라는 얘기죠. 5분의 2입니다. 5분의 2. 네. 5분의 2면 40%죠. 400만 원에 40%만 적용한다. 그러면 4, 4, 16, 16만 원. 자, 16만 원과 20만 원 더하면 36만 원이죠. 네. 요거 여러분 요거 이 두 개를 합쳐요. 그러면 500이죠. 그 중에 과세가 매입세 공제가 되잖아요. 과세사업이. 그래서 40만 원에다 곱하기 5분의 2 하면 돼요. 자, 다음은 14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택시 운송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다. 이거 면제죠. 택시 운전사. 간주 임대료 면제.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는 이건 내국신용장이라는 것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국내 거래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면제가 안 된다. 다음 15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어느 것이냐?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이거 발급 못하죠? 다음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한 요거 이거는 발급 의무가 있다. 2번. 다음 1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고 택시 운송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맞고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맞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10일 내에 10일 내가 아니라 다음 날까지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네요. 다음 중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맞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면 발급자에게만 가산세가 부과된다. 맞아요. 네. 지연 발급한 것은 가만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발급일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이건 옳은 거고. 공급 받는 자는 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네, 맞고.
아, 이거 2번 틀렸습니다. 2번. 우리가 가산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와 지연수치 가산세가 있었어요. 지연발급과 지연수치. 똑같이. 그래서 발급자에게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수취한 사람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2번이 옳지 않다. 자, 다음은 18번.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렇죠. 일반 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는 것은 매입세 공제되지요. 다음 2번.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맞죠?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맞죠?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틀렸네요. 이게 틀려. 발급을 해야 되죠? 네. 자, 문제가 또 아직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끊고 매입세액 관해서 다음 시간에 매입세액 특례인가요? 네.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